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매일경제신문을 대신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영업 대출 600조 육박 고삐 잰다. 이란 석유 금지서 미국이 한국은 뺐다. 그 다음 유한양행 1조 4천억 기술 수출. 먼저 독자 여러분하고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이 1조 4천억 기술 수출. 유한양행이 1조 4천억 규모의 폐암 치료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제약사가 좋은 단위의 신약 기술을 수출한 것은 2015년 11월 5조 원대 당뇨 관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 이후 3년 만이다. 또한 단일 항암 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이다. 대규모 기술 수출이 알려진 뒤 주식시장의 유한양행 주가는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한양행 주가는 53,000원 30%나 폭등한 23만 1,000원을 찍었다. 자,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라이언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신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관리하는 거 주가 뭐 상한가 폭등하는 이럴 경우에 참 이런 기술이 진짜 라이언에게 또는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졌더라면 그 주식을 샀더라면 정말 30% 어디 폭등했다면 1,0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참 이럴 경우 유한양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사람이 나의 친지로 나의 친구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소식이에요. 매일경제 이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금호동에 재개발이 다시 시동을 켰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사라기 땅 금호동 상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이 오랜 부침 끝에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막았던 재개발이 최근 집값 상승과 공급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면서 속속 재개되는 분위기다. 실제 서울 마포구의 알짜 땅으로 분류되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 최근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시작했고 10년 동안 끌어온 서울 신도림동 일대 중공업지대 재개발 도 속도를 내는 등 서울 지역 재개발 훈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이 훈풍이 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새 아파트 풍기 현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오세훈 정말 잘생긴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하면서 서울에 낡은 지역들 뭐 빌라라든가 이런 낡은 서울 특히 서울 성북구 지역에 흔히 뉴타운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발 사업을 막 대규모로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고 난 뒤에 박원순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이 되면서 뉴타운 오세훈 전 시장이 왔던 뉴타운 개발 사람들은 모두 스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계속 개발되면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증가를 자신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의 뉴타운 개발을 계속 이어받아 하면 오세훈 이름만 더 좋게 해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임 대통령이 해왔던 모든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는 다 중단시키고 자신이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에서 어떤 수사자가 어느 지역을 지배하다가 다른 어떤 더 힘센 사자가 나타나면은 옛날에 사자가 낳았던 새끼들은 다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한 마리도 남기지 다 물어 죽이고 그 수사자가 암컷들과 다시 새로운 새끼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속성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뉴타운이라는 그런 사자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고 새로운 자기한테 새끼들을 이제 날려고 뭐 최근에 용산구 개발한다, 여의도 개발한다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하자 이것이 단지 그 투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 원래 9월 13일 날 대대적인 거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제 일각에서는 그것이 투기 수요에 의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서울의 수요자에 비해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요 정책 위주로 서울의 집값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은 한계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쪽으로 나야 된다. 이런 것을 누누이 이제 경제에서 특히 또 매일경제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아마 은근슬쩍 조용히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을 다시 인허가 해줘야 할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울에서도 유력한 특히 역세권의 어떤 그 재개발 추진되다가 지금 수탁됐던 지역들, 제가 일전에 그 소개했던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이것이 다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셨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은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본인의 가게를 살리고 본인의 집안을 일으키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뉴스가 매일경제 15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강철 2차 전지 양날개로 2030년 매출액 100조의 신화를 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이런 기사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5일 7강과 2차 전지 소재를 양대 성장축을 하는 100대 계약안을 발표하고 2003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달성을 청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 가치 7강 제품 비중을 늘려 2025년까지는 자동차 강판 연간 생산량을 1200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한 등 신성장 산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여러분 포스코 하면은 옛날에 그 포철이라고 하는데 가장 그 주력 산업,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강철, 철강입니다. 철강은 지금 가장 그 철강을 많이 그 수요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그 자동차를 말기 위해서는 그 강판, 철강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가 이제 계속 생산되고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질수록 강철이 강판이 많이 소요되고 그럴수록 포스코는 더 많은 강판을 팔아서 매출액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신차가 그렇게 많이 이제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그 우버로 얘기하는 자동차 공유. 이제 자동차를 새로 생산해 가지고 새로운 차를 소비자들이 각각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자동차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새로운 차보다는 기존의 차들을 이용하는 그런 그 공유 시스템, 자동차 공유라는 그런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제가 어제 발표했다시피 도요타 자동차도 일본의 유명한 도요타 자동차도 그런 자동차 공유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겠다는데 이 정도로 이제 신차 이제 소비는 줄고 자동차 공유 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이제 강판 소비량도 장기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포스코 회장으로서도 앞으로 철강에만 주력할 수 없다는 거죠. 철강만 믿었다가는 극단적으로 포스코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 분야를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는 2차 전지를 이제 주력하겠다는 거죠. 2차 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자동차 배터리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지금까지는 휘발유 가솔린을 충전한 그 차가 이제 뭐 대세지만 앞으로 이제 석유량도 이제
제한돼 있고 또 이것이 뭐 환경 문제 등 이산화탄소 뭐 배출 등 이런 문제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점차 이제 생산이 줄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것이 정대가 될 것이죠. 그러면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그 전기 배터리라는 거죠. 그 전기 배터리를 다른 말로 2차 전지를 하는데 그래서 포스코 회장으로서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기존에 이제 가솔린 차를 밀어내고 그 생산이 늘어나면 그 속에 들어갈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그 수요가 늘어날 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의 생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기업으로서 당연한 논리입니다. 어느 상품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그걸 믿었던 그런 산업이 이제 도태가 되면은 새로운 그 주력 산업에 우리가 그 기업이 몰두해야 되냐. 마치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이제 언제까지 반도체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반도체에 투자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맹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분석가는 앞으로 조만간 몇 년 내로 삼성전자가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추격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재용 씨는 삼성전자에만 몰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산업에서 이재용 씨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분쇄이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쇄기의 논쟁만 끝난다면은 삼성전자의 미래 산업으로서 이재용 씨가 집중 투구를 하기 때문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옛날 삼성전자가 1998년도 IMF 때 8만 9천 했던 것이 분할되기 전에 250만 대, 3만 대 오른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때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관련 대표기에 포스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가 있고 삼화 콘덴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서울시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서울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그런 그 지역의 어떤 빌라든가 주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관심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 지역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그에 투자한 만큼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스코가 철강과 2차 전지로 양락의 산업을 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주도가 뜰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오늘 그 2018년 11월 6일 매일경제를 읽는 라이온 그만 퇴장하겠습니다. 바이바이.